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오후에 비가 점차 그칠 예정이지만 그래도 작은 우산 하나 챙겨나가세요. 그럼 우린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월 27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시장 상황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0.89% 떨어지며 754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1.47% 떨어지며 30만 원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캐시가 2.32%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 보이고 있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입니다. 거래량도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총 거래량이 10조 7,801억 원으로 저번 주 금요일보다 1조 원 정도 감소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도현 씨, 여전히 시장이 썩 좋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추세 반등이 언제쯤 좀 일어날까요? 글쎄요, 저도 이 반등을 기다리고만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블룸버그가 새로운 말들을 했는데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매각이 좀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나왔어요. 네. 자, 이것에 따른 근거로는 GTI 베리 컨버전스 발산 지표가 있습니다. 네. 자, 요게 뭐냐면은 일단은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확정하는 그런 지표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추세 반전을 가리키고요. 이 매도가 너무 많아지면 과매도권에 들어서고 네. 매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과매수권에 들어서는데 너무 과매도권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매수세가 다시 저가 매수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GTI 베라 지표 말고도 다른 지표들은 어떤가요? 네, 또 있죠. WL, PR 지표도 있고 바로 디벤 이런 지표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지표 역시 아까 GTI 베리 지표처럼 과매도권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지표 역시 지금 과매도라고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이 지표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적이 있나요? 그렇죠. 바로 가까운 예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 40% 비트코인이 반등했어요. 네. 이 과매도가 나오고 나서 다음 달에.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가까운 예로 뭐 6월달에 6월달, 7월달 그때였는데 6월달 그 전에 이제 600만 원대였어요 비트코인이. 그렇죠. 6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 과매도권이 나오고 나서 90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 네.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뭐 시장 상황, 뭐 ETF 여러 가지 거절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아지면서 빗선 등등 안 좋아지면서 다시 떨어졌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과매도권이 됐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는 바로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격언이 뭐냐면 그 스트라이크와 야구에 있는 스트라이크 그리고 네. 삼진 아웃이 투자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뭐냐면은 이제 사실상 스트라이크 야구에서는 이게 3번 휘둘러서 안 되면은 아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방망이를. 근데 우리는 사실상 한 달을 방망이를 안 휘둘러도 돼요. 네. 그리고 3달, 뭐 1년 동안 안 휘둘러도 상관없어요. 네. 이것이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매수를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굉장히 단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뭐 수수료라던가 이런 비용 부분이 많이 되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바로 이러한 지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GTI 베리 지표라던가 디벤 지표 이런 것들이 과매도권에 들어섰을 때 네. 지난 6월이라던가 지금 현재 8월 말 이럴 때쯤 한 번씩 들어가면은 뭐 2달, 3달에 걸쳐서 한 번씩 들어가면은 그 차익을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매일매일 뭐 3번, 4번 거래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다시 올랐다가 다시 보합권에 접어드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상 뭐 이 토요일 날 뭐 굉장히 좋았어요. 네. 토요일에 이렇게 좋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어느 정도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제일 좋았습니다. 다른 알트코인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여기 토요일 날 많이 올랐다가 이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다시 한번 쭉 빠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리플 뭐 어느 정도 반등이 기대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더리움 월드뉴스에서 리플이 현재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더리움 월드뉴스에서 리플을 굉장히 추천한 겁니다. 뭐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뭐 이렇게 나타나고요. 지금 리플 보시면은 이 엑스래피드 채택을 했고 또 리플이 이제 미국의 거래소 비트렉스와 체결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다른 나라 멕시코나 필리핀 등과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빨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네. 그래서 기존에 리플이 이제 2, 3일 지속되던 이런 송금 시간이 2분 만에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원래 리플은 빠르긴 했어요. 다른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더 빨라질 것이다 말이 나오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은행 간에 기존에도 은행이 좀 선호하긴 했지만 네. 리플을 더 선호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6월에 바로 리플 중심의 BC 트레이드라는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SBI 홀딩스가 세운다고 했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도 여전히 호재로 남아 있고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지난 3월에 리플이 이제 사실상 뭐 많이 떨어졌었죠. 네. 4,700원에서 지금 300원대까지 떨어져서 네. 90% 넘게 떨어졌어요. 네. 자 그렇지만 이런 시세는 별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으면은 3년에서 5년이면 스스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뭐 사실 뭐 굉장히 좀 긴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 다만 한 가지 잠재되어 있는 악재는 지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SEC로부터 조사, 소송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에 따른 결과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시죠. 지난달 인도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거래를 금지했는데요. 금지령 이후 거래량이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댄스는 금지령 이후 암호화폐 거래량은 약 25% 증가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P2P 거래소 등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증가하는 것이죠. 암호화폐를 금지했던 중국도 금지 이후 P2P 플랫폼 거래량이 증가했었는데요. 암호화폐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 아닐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국가 발행 암호화폐 프로젝트 초안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란의 암호화폐 사업은 이란의 대통령인 하산 루하니 지시하에 개발됐는데요. 이란 사이버공간위원회의 부위원장 마흐디유는 국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현재 적극 추진 중이며 오는 9월 말 이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번 프로젝트로 다른 나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북한 평양에서 블록체인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평양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국제대회가 열리는 만큼 사실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스페인의 친북단체를 인용해 10월 1일부터 이틀 동안의 회의가 끝난 뒤 북한 기업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암호화폐나 거래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거래소 해킹 소식이 아닌 긍정적인 소식이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재현이었습니다.